비가 도시의 어깨를 야른 칼날처럼 긁어내리던 그날, 사람들은 한 이름을 두고 숨을 삼켰다. 김영빈. 그리고 그 이름 옆에 붙은 두 글자, 경찰서.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오해를 증식시키는 조합이었다. SNS는 기다렸다는 듯 불이 붙었고, 체포냐, 고소냐, 무슨 사건이냐라는 단어들이 번개처럼 튀어올랐다. 영상 하나가 돌았다. 우산을 접고 검은 케이스를 들고 형광등이 번뜩이는 출입문을 지나 들어가는 뒷모습. 누군가는 촬영이라며 웃었고 누군가는 표정이 심상치 않다며 공포를 키웠다. 하지만 그 순간 가장 중요한 진실은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의 경찰서 방문은 스캔들의 입구가 아니라 누군가의 상처를 멈추게 하기 위한 출구였다는 것, 그리고 그 출구는 가짜 모금 계정이라는 너무 작고 너무 잔인한 틈에서 시작됐다. 사건의 첫 장면은 화려한 무대가 아니었다. 조명도, 환호도, 방송 자막도 없었다. 그저 스마트폰 화면 한가운데에 뜬 한 줄이었다. 김영빈 팬클럽 공식 기부. 너무 그럴듯했다. 너무 진짜 같았다. 특히 화면을 믿고 살아가는 중장년 팬들에게는 더 그랬다. 누구나 가끔은 믿고 싶어 한다. 내가 사랑하는 가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돕고 작은 성금이 누군가의 내일을 바꾼다고. 그 믿음은 거창한 이상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를 버티게 하는 작은 빛이다. 그래서 그들은 계정을 눌렀고 계좌를 확인했고 조심스럽게 송금했다. 누군가는 큰 돈은 아니지만 마음이야 라며 몇 번에 나눠 보냈다. 그 마음은 과시가 아니라 자존심이었고 허세가 아니라 신뢰였다. 그런데 어느 날 계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연락은 끊겼고 남은 건 송금 내역과 한밤중에 얼음처럼 식어가는 심장뿐이었다. 가장 무서운 건 피해 금액의 크기가 아니었다. 오히려 큰돈이 아니어서 더 잔인했다. 몇만 원, 몇만 원. 그 조각난 돈들 속에는 누군가가 아껴 모은 시간과 참아낸 욕심과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인간의 가장 따뜻한 결심이 들어있었다. 대구의 70대 팬, 박모 할머니가 퇴직금에서 조금씩 떼어 보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을 때 팬덤은 조용히 무너졌다. 그 돈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 돈에 담긴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름으로 누군가를 돕는다는 그 뿌듯함이 한순간에 내가 속았다는 수치심으로 바뀌는 순간. 사람은 돈보다 먼저 마음을 숨긴다. 그리고 사기꾼들은 바로 그 지점을 노린다. 피해자가 소리 내지 못하게 만드는 것, 신고를 망설이게 만드는 것, 결국 조용히 묻히게 만드는 것, 그 계산은 너무 익숙해서, 너무 비열해서 더 현실적이었다. 그런데 그 계산이 예상하지 못한 벽에 부딪혔다. 김영빈에게까지 소식이 닿은 것이다. 보통의 유명인은 이런 순간 한 발 물러선다.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해도 법적으로는 틀리지 않다. 소속사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해도 현실적으로는 충분하다. 하지만 그날 김영빈의 선택은 정답이 아니라 결심이었다. 그는 말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누군가 내 이름을 가져다 쓰는 순간 그건 내 목이기도 하다고. 그 말은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 속에는 누군가의 울음을 대신 들겠다는 무게가 있었다. 무대 위에서 감정을 노래하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무대 밖에서 누군가의 상처를 사실로 정리해 책임지려는 사람은 드물다. 김영빈은 그 드문 길로 들어섰다. 오해받기 쉽고 번거롭고 피곤하고 무엇보다 괜히 긁어부스럼 만든다는 말을 듣기 쉬운 길. 그럼에도 그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내가 하겠다. 그 한 문장이 이미 반쯤 꺼져가던 피해자들의 마음에 다시 불을 붙였다. 그러나 현실은 감동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증거가 필요했고, 기록이 필요했고, 분노가 아니라 자료가 필요했다. 팬들은 밤을 새웠다. 거래 내역을 모았고, 메시지 캡처를 정리했고, 아이디가 이동하는 흔적을 추적했다. 결제 시각, 계정명 변화, 링크가 바뀐 날짜, 반복되는 문구, 비슷하게 돌아다니는 이미지들. 그 모든 것을 법적 선을 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엮어 하나의 문서로 만들었다.
그것은 종이가 아니었다.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문서가 된 것이었다. 그리고 김영빈은 그 문서들 앞에서 가수의 손이 아니라 시민의 손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흐릿한 캡처를 보정하고 어긋난 시간대를 맞추고 반복 패턴을 표시하며 이건 우연이 아니라 구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숨을 고르듯 문장을 고쳤다. 그가 배운 건 노래의 호흡만이 아니었다. 서류의 호흡, 사실의 호흡, 증거의 호흡. 감정을 토해내는 대신 사실을 차곡차곡 쌓는 법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비가 가장 차갑게 내리던 날, 그는 경찰서로 향했다. 자동문이 열리며 형광등의 백색이 눈동자 위로 쏟아졌다. 비 냄새와 종이 냄새와 낯선 공기가 섞인 경찰서 특유의 공기가 목구멍을 타고 들어왔다. 그는 먼저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아직도 왜 저기 갔을까를 상상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 방 안에서는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놓여 있었다. 사이버 수사과 작은 회의실, 커피 자판기 옆 의자, 흰 보드, 조용한 프린터 소리. 김영빈은 케이스를 열어 인쇄물과 USB를 꺼냈다. 팬들이 정리해준 기록과 그가 마지막으로 다듬은 자료들. 수사관이 물었다. 직접 정리하신 겁니까? 그는 짧게 대답했다. 팬들이 먼저 했고 제가 빠진 부분을 조금 붙였습니다. 그 말은 겸손해 보였지만 사실은 선언이었다. 이건 팬들만의 싸움이 아니다. 내 이름이 걸린 일이면 내가 나선다. 그날의 방문이 더 큰 소용돌이를 불러온 건 단지 가짜 모금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틈으로 불법 티켓 재판매, 미성년 팬을 향한 협박 메시지까지 이어져 있었다. 공연이 열릴 때마다 터무니없는 가격표가 떠돌았고 어떤 표에는 이미 위조된 바코드가 붙어 있었다. 누군가는 평생 모은 용돈으로 표를 샀다가 입구에서 입장 불가라는 말을 들었다. 그 말은 단순한 입장 거부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한 달을 훔쳐간 말, 누군가의 꿈을 문 앞에서 꺾어버린 말이었다. 김영빈은 그 밤, 대기실에서 화려한 조명이 아니라 휴대폰 화면 속 눈물들을 보았다. 그가 움직인 이유는 결국 하나였다. 이건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짓밟은 폭력이다. 그리고 폭력 앞에서 침묵은 늘 가해자 편이 된다. 그는 그 침묵을 끊으러 온 것이었다. 문제는 바깥이었다. 경찰서 현관 앞에는 이미 카메라가 모여 있었다. 우산들이 촘촘히 이어진 틈으로 사람들의 눈빛이 번쩍거렸다. 문이 열리고 그가 나오자 플래시가 연속적으로 터졌다. 빛의 파편이 얼굴에 박히는 순간 그는 잠깐 멈칫했다. 그 찰나, 오해는 최고조로 치솟았다. 양옆에서 스태프가 팔을 가볍게 붙잡은 동작이 멀리서 보면 변행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외쳤다. 잡혀가는 거야? 누군가는 말했다. 경호겠지? 하지만 소문은 확인보다 흥분이 빠르고 흥분은 진실보다 오래 산다. 그날도 그랬다. 루머는 괴물처럼 몸집을 불렸다. 김영빈 경찰서라는 네 글자가 새벽의 SNS를 휘감았다. 그런데 그 괴물을 멈춘 건 거대한 기자회견도 거창한 선언문도 아니었다. 수사관의 한 문장이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김영빈 씨는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 자료를 제출하셨고 이름 도용 모금 사기 및 불법 티켓 재판매와 관련해 수사 협조를 요청하셨습니다.